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의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거나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도우려다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중국의 경우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뺑소니 당한 사람을 외면할 정도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버스 승객 전체가 사망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괴한 3명이 여성 버스 운전사를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괴한들은 여성 기사를 괴롭히며 버스를 세우라고 시켰고 버스기사를 끌어내려 외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지만 괴한들을 저지하는 승객은 남성 1명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남성마저 괴한들에게 두들겨 맞아 쓰러졌고 결국 여기사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버스로 돌아온 여기사는 운전대를 잡고 울먹이며 아까 괴한들을 저지하며 자신을 돕던 남성 승객에게 다짜고짜 버스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성 승객은 자신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내리게 하나며 따졌죠. 그럼에도 여기사는 남성 승객이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다른 승객들이 그 남성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짐까지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성을 홀로 남겨두고 출발한 버스는 그대로 낭떠러지로 돌진했고 버스에 탑승했었던 전원이 사망했죠. 이처럼 중국에는 자신이 피해 입을 것을 생각해 위기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정이 많다는 한국에서는 감동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영웅들이 있고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영웅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하는데요. 2018년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한영탁 씨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계속 박아대는 코란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한영탁 씨는 경적을 울리며 코란도 차량을 추월했는데요. 추월하던 도중에 코란도 차량을 살펴본 한 씨는 운전자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그는 자신의 부상 위험과 차량 파손을 각오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면서까지 코란도 차량을 막아세웠는데요.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는 과로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고속도로였던 만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한 씨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고를 막은 한 씨는 그 대가로 본인 차량의 뒤쪽 범퍼가 찌그러지고 깜빡이 등이 깨지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타인을 위해 용감한 행동을 보여준 한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현대자동차에서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크게 망가진 것이 아니라며 이를 사양했고 경미한 파손이라며 도움을 거절하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은 현대차는 새 차 벨로스터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외국인이 자신을 희생하며 한국인을 구했을 때도 한국은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씨는 2020년에 자신의 원룸에 들어서다 타는 냄새를 맡았는데요. 불이 난 것이라 판단한 그는 곧바로 복도의 창문을 모두 열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서투른 한국어로 불이하라고 크게 외치며 이웃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키던 알리 씨는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시가스관과 옥상에서부터 늘어져 있는 텔레비전, 유선줄 등을 잡고 불길이 치솟은 방 안으로 뛰어들기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알리 씨는 목과 등,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말았지만 구조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안타깝게 숨졌지만 알리 씨는 끝내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해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땐 사람들을 구한 알리 씨는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주변인 진술을 통해 알리 씨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활동을 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죠. 알리 씨의 선행을 알게 된 주민들은 화상을 입은 데다가 집까지 잃어 머물 곳이 없던 알리 씨를 찾아 나섰고 그를 찾아 속초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서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병원에 도착한 알리 씨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알리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이었죠. 알리 씨는 고국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2017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월세방과 일용직을 전전해가며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 등록증 요구에 알리 씨는 하는 수 없이 불법 체류 사실을 털어놓았고 주민들은 그제야 그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주민들의 충격은 뒤로하고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불법 체류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700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웃을 구한 알리를 위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 한국인들을 구해낸 알리를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알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고, 알리 씨가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만약 불법 체류자 신분인 알리가 도망가면 나를 대신 잡아가라며 신원보증을 서주었던 것이죠. 이후 많은 사람들의 보답으로 치료를 받은 알리 씨는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지워지지 않는 화상만 입은 채 한 달 뒤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고국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던 알리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리 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주민들은 다시 한번 그를 위해 힘을 모았는데요. 알리 씨의 옆집에 살던 손항초 교감 선생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료를 받던 알리에게 신분이 들통날 텐데 왜 불속으로 뛰어들었어? 왜 구했어? 라고 물었더니 알리는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라고 답했다며 이어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알리는 아직도 현장에서 숨진 아주머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잠을 설치고 있다.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10명 이상의 한국인을 구하다 다친 알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처이다. 또 다른 주민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자에 대한 예우인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은 물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알리는 한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도 알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몰려가 화재 속에서 한국인 10명을 구한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청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이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 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되어 보상금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LG복지재단에서도 알리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 것이었죠. 알리 씨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말에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는 영주권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다 났다며 지금도 지갑 속에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3년 정도 일하고 나면 가족들을 데려올 수도 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비록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한국인들이 많아 우리 사회에 더욱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